남자는 원래 바람을 피우게 되어 있다. 여자는 한 번 마음이 떠나면 끝이다.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과연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을 가진 걸까요? 아니면 누구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한순간의 선택일 뿐일까요? 바람기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한 강의에서 수강생 한 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남자의 바람기는 얼굴에서 보이나요? 여자의 바람기도 관상으로 알 수 있나요? 그 질문 하나로 강의는 예정된 주제를 뒤로하고 바람기라는 민감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에 대해 오해하거나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람기의 본질 그리고 관상과 기운을 통해 바람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1. 바람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서 시작된다. 바람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한 오해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특정한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람은 누구나 피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바람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생겨나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바람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황적 바람과 병적 바람. 상황적 바람 부부관계에서 소통이 단절되거나 정서적 육체적 결핍이 오랜 시간 쌓인 경우, 외부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본능적 문제라기보다 관계의 결핍에서 비롯된 심리적 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무관심하거나 갈등이 잦아지면 외부에서 오는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끌릴 수 있죠. 병적 바람 반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에너지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도 이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유혹을 넘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를 얼굴, 즉 관상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기운과 관상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 성적 기운, 관상에 드러난다. 사람마다 고유의 기운이 있습니다. 성적인 에너지도 그 기운의 한 부분입니다. 바람기란 결국 이 성적 기운이 과도하거나 조화롭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기운이 너무 강하면 일반적인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기운이 약해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기운이 강한 사람은 흔히 바람기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상은 그들의 강한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는 적절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운이 강한 사람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만나야 조화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성적 기운은 관상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관상은 단순히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의 구조와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지 혹은 불균형이 있는지를 읽는 학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다른 부위를 통해 이 기운이 표현됩니다. 아래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상을 통해 바람기의 징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 남자의 바람기 얼굴에서 이렇게 보인다. 남성의 경우 바람기와 관련된 기운은 주로 이마, 눈썹, 눈, 코에서 드러납니다. 이 부위들은 목과 화의 기운, 즉 상승하고 발산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기운이 강한 것은 생명력과 욕망이 강하다는 신호지만 이를 균형 있게 조절할 구조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주요 관상 포인트. 이마 넓고 반질반질한 이마는 강한 목 기운을 나타냅니다. 이는 생명력과 추진력이 강하다는 뜻이지만 지나치게 넓거나 탈모가 심한 경우 남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성적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탈모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연관성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눈썹과 눈눈썹이 진하고 거칠거나 눈빛이 날카롭고 강렬하면 화 기운이 강한 경우입니다. 이는 열정과 욕망이 강하다는 신호로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코코는 얼굴의 중심축으로 기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가 크고 단단하면 강한 기운을 잘 소화하고 조절할 수 있지만 코가 작거나 퍼져 있으면 기운이 분출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의 외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기의 징후. 이마가 지나치게 넓거나 탈모가 심하고 눈썹이 진한데 코가 빈약한 경우 성적 욕구가 강하지만 이를 조절할 구조가 약해 바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빛이 강렬하고 코가 지나치게 작거나 콧대가 낮은 경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남성의 바람기는 단순히 성격이나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강한 에너지를 가진 남성은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안정적인 상대와 만나면 바람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4. 여성의 바람기, 이렇게 드러난다. 여성의 경우 바람기와 관련된 기운은 광대뼈와 귀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 부위들은 금과 수의 기운, 즉 차갑고 치밀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기운이 너무 강하면 이를 부드럽게 감싸줄 따뜻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바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관상 포인트. 광대뼈가 안아눈 아래 뼈 구조를 넘어 튀어나오면 금 기운이 강한 경우입니다. 이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기운이 지나치면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귀의 위치와 색은 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귀가 눈썹보다 위에 있거나 색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희다면 성적 결핍이나 감정적 불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가 크고 단단하면 기운을 잘 조절하지만 작거나 얇으면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람기의 징후. 광대뼈가 과도하게 튀어나오고 귀가 위쪽에 위치한 경우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감정적 욕구가 크지만 이를 해소할 안정적인 관계가 부족하면 외도에 끌릴 수 있습니다. 귀의 색이 지나치게 어두운 경우 감정적 결핍이 크거나 정서적 안정감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의 바람기는 남성과 달리 감정과 감각이 먼저 움직이며 그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계산적입니다. 즉 여성은 즉흥적으로 바람을 피우기보다는 감정적 결핍이나 욕구가 오랜 시간 누적되었을 때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진짜 문제는 관계의 부조화. 관상을 통해 바람기의 징후를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기운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기운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충실한 것도 아닙니다. 바람기의 핵심은 관계의 조화에 있습니다. 기운의 조화. 기운이 강한 사람은 그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과 화 기운이 강한 남성은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기운에 토 기운을 가진 여성과 조화를 이루면 바람기가 줄어듭니다. 정서적 유대 부부 사이의 소통, 신뢰, 교감이 단단하다면 외부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메마르면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도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바람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결과입니다. 배우자의 기운과 본인의 기운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6. 성적 욕구도 가정의 행복에 포함된다. 바람기를 죄나 도덕적 실패로만 보는 시각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바람은 단순히 외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이 맞지 않거나 관계에서 해소되지 않은 욕구가 쌓인 결과입니다. 성적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자 가정의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배우자의 기색을 살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기운을 이해하고 정서적 육체적 욕구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면 외부의 유혹은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신뢰와 교감, 배려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바람은 막아야 할 잘못이 아니라 예방하고 조율해야 할 관계의 경고등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기운을 이해하고 욕구를 솔직히 나누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바람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7.
바람기를 예방하는 지혜. 그렇다면 바람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상과 기운을 통해 바람기의 가능성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가꾸는 노력입니다. 아래는 실질적인 조언들입니다. 서로의 기운을 이해하라. 배우자의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에너지가 강한 타입이라면 그를 억압하기보다는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통의 창을 열어라. 정서적, 육체적 욕구를 솔직히 나누는 대화는 필수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결핍을 이해하고 채워줄 때 외부로 눈을 돌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관계의 균형을 맞춰라. 부부는 서로의 에너지를 보완해야 합니다. 한쪽이 너무 강하거나 약하면 균형이 깨지고 이는 바람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운을 점검하라. 자신의 욕구와 기운을 이해하고 이를 건강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으세요. 억압된 욕구는 언젠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마음이 곧 관상이다. 바람기의 본질은 얼굴이나 기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조화입니다. 관상은 변할 수 있고 기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운을 조화롭게 맞춰가는 노력은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기운과 배우자의 기운을 잘 살펴 진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람기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지혜를 갖춘다면 가정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풍수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기운 가득 담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의 집에 하루에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